2025년 6월 중국 인민해방군 PLA의 실질적 통제권을 쥐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CMC 부주석 장유협, 짱유자 이 시진핑 주석이 설립한 5대 정구 짠추 지도자들을 배제한 채 10일간의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담한 행보는 북경 중난의 중난 하이의 권력 구조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며 중국 공산당과 PLA 내부의 권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경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냉혹한 명성으로 알려진 노련한 장군 장유협이 중국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5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소문에 따르면 장유협은 시진핑과 그의 충성 세력인 CC 일가군, CC 이가균이을 용서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장악해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시진핑을 겨냥한 정치적 숙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구조와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상징적 인물로 안전하게 퇴장하거나 당의 정치적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두 가지 길 앞에 놓여 있다. 시진핑의 운명 안전한 퇴장인가 완전한 소멸인가? 중난해의 권력 재편 속에서 시진핑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왕양과 후춘화, 애휴춘화 같은 온건파가 제안하는 협상안으로 시진핑이 명예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실질적 권력을 포기하고 질서 있게 물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장유협은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 그에게 시진핑을 용서하는 것은 정치적 도박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실수다. 시진핑이 구축한 충성 세력 네트워크인 CC 일가군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든 방역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장유협이 시진핑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의 세력이 복구될 경우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시진핑의 이름이 리더십 명단에 단지 형식적으로라도 남아있다면 불안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장유협이 군사 권력을 합법적으로 장악해 시진핑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장유협의 전략은 명확하다. 그는 2025년 6월 초 중앙군사위원회의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군사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이 회의는 시진핑이 설계한 군사개혁의 핵심인 5대 정구의 지도자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는 시진핑의 군사개혁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동시에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 팽리 유엔과 같은 상징적 인물들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고 시진핑이 임명한 고위 인사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장유협이 단순히 군사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 내부의 원로 세력이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민간 권력 중심으로부터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2025년 5월 1일 노동절 열병식에서 장유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등장하거나 군대를 공개적으로 지휘한다면 이는 시진핑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불가역적 선언이 될 것이다. 장유협의 야망, 인민해방군의 재탄생. 2025년 6월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가 아니었다. 장유협은 이 회의를 군사개혁의 전장으로 삼아 시진핑의 군사유산을 뒤엎는 조용하지만 치밀한 쿠데타를 시작했다. 회의의 핵심 주제는 PLA 구조 재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의 군사개혁이 전략적 실패였음을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장유협은 시진핑이 2016년에 폐지한 7대 군구체제를 복원하고 참모본부, 정치부, 후방부, 장비부 등 4대 총부를 재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시진핑이 군대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해체한 기존 체제를 부활시키는 조치로 군 내부의 분권화를 통해 고위 장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독점적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더 나아가 장유협은 집단보고 체계라는 상징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는 하급 장교들이 전통적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상급 지휘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진핑 시대에 승진이 억제되었던 젊은 장교들에게 이는 새로운 기회의 창구로 작용하며 장유협에 대한 충성심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구조적 개혁을 넘어 군대의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시진핑의 몰락 징후 스스로 쓴 비판서. 2025년 6월 13일 공산당 창건 원로인 천윈 첸윤의 탄생 1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시진핑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연설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의례적 행사였지만 세심한 관찰자들에게 이는 시진핑의 정치적 쇠퇴를 드러내는 자술서와 다름없었다. 과거 시진핑은 천윈을 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활용하며 그의 비정규 교육 배경을 강조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그러한 서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는 집단 리더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비서와 위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비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천인의 말을 인용했다. 이는 시진핑이 스스로 구축한 핵심 중심 리더십 모델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그가 더 이상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공개적 자기 비판으로 해석하며 시진핑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이러한 연설을 했다고 본다. 동시에 시진핑의 공식 석상 부재는 그의 약화된 위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장유협이 6월 군사회의를 주도하는 동안 시진핑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축하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는 그가 2012년 군사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전례 없는 일이다. 중국 정치 체제에서 부재는 부정적 존재감을 나타내며 이는 시진핑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준다. 북경의 정치 폭풍이 세계를 뒤흔들다. 중난해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지구적 지정학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중국의 잠재적 권력 교체는 전 세계 주요 수도에서 예의주시되고 있다. 일본의 자판 포워드는 2025년 6월 14일 논평에서 장유협과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을 축출하려는 은밀한 움직임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더 워싱턴 타임스는 중국의 리더십 갈등이 군사개혁을 정체시키고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인도 국경 등 다방면에서의 전술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미 공군사나 에어 유니버시티의 보고서는 더욱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다. 이슈차 당대회 이후 임명된 6명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조사를 받거나 낙마했다는 점은 체제의 마비를 드러내며 장유협의 군사 현대화 요구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의 명분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파장과 기회. 시진핑의 약화는 워싱턴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외교적 기회를 열어준다. 장유협이 군대를 실질적으로 장악한다면 중국은 기후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권력 교체가 완료되지 않은 불안정한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글로벌 공급망 지역 안보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유협의 실용적 접근은 대만 통일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그의 성공 여부는 당 내부의 지지 세력과 시진핑의 잔존 세력 간의 균형에 달려 있다. 만약 장유협이 실패한다면 공산당의 전통에 따라 그는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중국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2025년 6월 북경의 정치적 폭풍은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장유협의 대담한 행보는 단순한 군사개혁을 넘어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해체하고 당의 집단 리더십을 복원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는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시진핑의 잔존 세력과 공안부, 충성파 장군들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다가오는 2025년 5월 1일 열병식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장유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등장한다면 이는 시진핑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북경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과연 누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